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마시는 더운 이야기의 배종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좀 심란하죠? 정부의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뒤통수 공격으로 어느 날 갑자기 부동산의 법이요? 호떡이 된 것 같아요. 그래요. 소고기도 이 한 번만 뒤집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소고기를 굽다가 몇 번 이렇게 뒤집으면 자칫 하다가는 이 손목이 분질러지는 그런 경우일 수도 발생이 될 수도 있겠죠. 소고기는 이 소고기로서의 품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품격에 맞게 한 번만 뒤집어 줘야죠. 그런데 이 부동산에 관련된 법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 호떡 뒤집듯이 막 뒤집어서 어떻게 보면 좀 말이 안 되는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국민적인 원성을 살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요. 부동산 법이라는 게 사람과 사람 관계의 법이지 않습니까? 또한 사람과 부동산 관계의 또 법이고, 또한 사람과 이 정부 사이에 또 법이지 않습니까? 결국 신뢰의 문제이겠죠. 이러한 신뢰가 무너지면요, 약속이 무너지는 거죠. 또한 약속이 무너지면 모든 질서가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번 경우만 보더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변명이나 뭐 부동산 가격이 너무 급등해서 그렇다, 이런 이야기가 결국 본질의 문제에, 즉 신뢰의 문제에 금이 가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겠죠. 만약에요, 요번에만 요렇게 하겠다라고 한다면 다음에 또 요런 경우가 발생하면 요번에만 진짜 그래야겠다라고 또 말씀을 하실 거잖아요. 결국 신뢰가 깨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결국 정부의 입장에서 본다면 임대사업자에 대한 부동산 정책이 미스가 났다는 것을 증명하는 꼴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2017년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이 생겼죠. 그래서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을 할 경우에는 취득세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소득세까지도 감면 또는 중과 배제를 해주겠다, 이런 차원에서 임대사업 등록을 막 권장을 했지 않습니까? 정부 차원에서 권장을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난해 9월 임대주택 사업자 혜택을 대폭 축소를 했고요. 임대 의무 기간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최대 5천만 원까지도 상향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부동산 임대사업 특혜 축소 3법이 발의가 되었는데요. 이 법이 만약 통과가 되면 주택 두 채 이상 소득세 감면 폐지가 되고요.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건축 등 지방세 감면 폐지가 되고요. 다가구 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가세표준 합산 배제가 폐지가 된다는 얘기죠. 기타 등등 하여 기존의 임대사업자에게 줬던 세제 혜택을 사실상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는 얘기예요. 더더욱 중요한 거는요, 이러한 법이 소급 적용된다는 점이죠. 여기서 말하는 소급 적용이라는 거는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즉, 이 법이나 이 규칙이 만들어지기 이전에까지 거슬러 올라가 법을 적용시키겠다는 거죠. 결국 9.13 부동산 대책, 12.16 부동산 대책 이전에 등록한 임대주택에도 적용을 하게 됨으로써 그동안 누렸던 세제 혜택이 아예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결국 정부는 2017년 12월 달에 임대 등록 활성화 방안을 통해서 민간의 임대 공급 역할을 확대시키고 투명하고 공정한 임대 시장을 관리하겠다, 이러한 목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이러한 목적은 사실상 임대 시장에까지 세금을 확보하겠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2017년도만 하더라도 전세에 대해서 뭐 세금이 제대로 안 거둔 시대 아닙니까? 이제는 전세가 됐든 월세가 됐든 반전세가 됐든 임대시장까지 해서 뭐 하겠다? 세금을 거둬들이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였다는 거죠. 그 당시에. 결국 임대 등록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장기 보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4년 내지 8년 동안 그냥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장기적으로 보유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주택을 사고 팔고 하는 사람이 임대 등록을 했어요. 4년 내지는 8년 동안 파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결국 매물이 부족해졌다는 거예요. 판다는 사람이 축소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매물이 부족하고 사람들은 아파트를 선호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택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아무튼 이러한 법이 시행이 된다면요, 51만 명의 임대사업자들 입장에서는 난처하게 짝이 없겠죠. 세금 감면이라는 미끼 아래 아이고 이 정도나 세금을 감면해 주다니 하고 떡하니 물었는데, 세금 감면을 이제서 안 해주겠다고 하니 이 중간에 팔려고 하니까 가토료가 또 최대 5천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임대사업자 분들 입장이라면 난처하게 짝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에다가요, 임대료 증액 상한 5% 룰을 직전 계약 대비 5%인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연 5%로 잘못 인식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이러한 잘못 인식한 임대사업자들에게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제는 임대료 증액 상한 5%를 초과해서 받은 사람들, 그런 임대사업자들에게 가태료를 처분을 때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임대사업자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뒤통수를 크게 맞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여기에다가요, 만약에 신도시다, 아니면 대규모로 들어가는 아파트 단지다, 한 3,000세대 내지 5,000세대가 갑자기 입주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입주하는 아파트 세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전세 금액은 떨어지지 않습니까? 아니, 잔금은 압박하기 위해서 전세 수요를 맞춰주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분양 가격이 예를 들어서 6억이면 전세가 보통 4억 내지 5억이 돼야 되는데, 너무나 많이 입주 물량이 있다 보니까 전세 수요는 부족한데 전세 물량이 증가하겠죠. 그럴 경우에는 시세가 6억이라 하더라도 전세 수요가 없을 경우에는 갑자기 2억 선까지 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대략적으로 33%까지 전세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분양가 대비해서. 그런 의미로 본다면 6억짜리를 2억에 전세 줬는데 임대료 증액 상한선 5%를 맞춰야 된다면 이거 어떻게 되냐는 문제예요. 그렇지가 않나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건 문제가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부분 때문에 임대사업자분들은 단체 행동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국토교통부를 직무유기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를 한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단체 행동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뒤통수 공격에는요, 최고의 대응 전략은 좀 표현이 가격하네요. 예, 정부의 이 뒤집기 공격의 최고의 임대사업자로서 대응 전략은요, 그냥 안 팔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그동안 올랐어도 안 팔았기 때문에 지금 더 오른 거 아닙니까? 아니, 전에 같으면 1년만 지나면 팔았는데 지금은 4년 내지 8년 동안 팔지 못하게 하니까 안 팔면 안 팔수록 가격이 더 올라간 거 아닌가요? 앞으로도요, 임대사업자들이 출구 전략을 제공해주지 않는 이상 아파트의 가격은요, 더 오를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임대사업자 하시는 분들 전국에 51만 명 아닙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매물에 던지지 않는 이상은 매물이 귀하다는 얘기예요. 매물이 귀하다는 얘기는 결국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결국 지금 당장 가태료까지 납부하면서 아파트를 팔 이유가 전혀 없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최고의 대응 전략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에다가요,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마치 호떡 뒤집듯이 이렇게 뒤집고 저렇게 뒤집고 이렇게 뒤집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또 때가 되면요, 호떡 뒤집듯이 또 뒤집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부동산 정책 역사가 규제를 했다가 더 규제를 했다가 더 규제를 했다가 부동산 경기가 너무 안 좋아. 그럴 경우는 다시 풀어주지 않습니까? 풀어줘도 부동산 경기가 안 살아나면 정부는 더 풀어주고 나중에는 더 아낌없이 풀어주잖아요. 이러한 역사가 반복적이었다는 거죠. 결국 대한민국 부동산의 역사는요, 뒤집기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의 승자는 역시 사고팔고를 뒤집듯이 막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부야 뒤집기를 하든 엎어치기를 하든 그냥 묵직하게 부동산은 부동산으로만 쳐다보고요,
시세가 오르면 시세가 올랐구나. 더 오르겠지. 가지고 있자. 시세가 떨어지면 시세가 떨어졌구나. 언젠가는 오르겠지. 그냥 가지고 있자. 이런 생각하에 부동산, 특히 좋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수익이 더 낫지 않을까요? 지금까지는 사고 팔고 단타를 막 하는 사람들보다는 이렇게 묵직하게 가지고 가신 분들이 부동산의 수익이 더 좋았다라고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냥 묵직하게 꾸준히 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오피스텔을 또 아무도 안 찾는 그런 테마 상가를 묵직하게 가지고 가면 무조건 오르겠지.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라는 얘기. 이제 아시겠죠? 아무튼 오늘은 왠지 많이 뒤집은 호떡이 먹고 싶네요.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